어느 정도 관청의 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관운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관공서나 관청이 들어서게 되고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만사입니다. 오늘도 촬영 시간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은요 선생님의 전 세계 전망이죠. 네. 이 전문가들도 사실 요즘 네. 이 전문가라는 말이 굉장히 웃긴 것 같습니다. 전문가분들이 뭐 코스피가 위험하다, 뭐가 위험하다 했는데 사실 전문가처럼 되는 게 없다 보니까 그쵸. 이 선생님이 워낙 전망을 잘 봐주시니까 네. 오늘은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 제2의 수도죠. 굉장히 오랜만에 써보는 표현이지만 부산 특집입니다. 부산이요. 사실 한때 부산이 서울보다 잘 사던 시절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컬러 TV를 대한민국에 제일 먼저 들어온 곳도 부산이고, 그쵸. 이 항만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렇죠. 어느 순간부터인가 사실 그 힘이 예전과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부산이 좀 세력화 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기는 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관청의 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관운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관공서나 관청이 들어서게 되면 옮기가 조금 바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옮기지 않은가 그 생각도 해요. 그래서 지금 서울이 지금 실세를 조금 잃어버리거나 만약에 수도 이전을 하거나 행정수도 이전하게 되잖아요. 어차피 그렇게 됐을 때문에 서울을 살릴 수 있는 일은 대학교를 많이 세우거나, 그죠? 교육도시화 시키는 겁니다. 관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재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부산이 살으려면요, 부산에다가 학교를 더 짓거나, 그죠? 아니면 사학재단도 괜찮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교육 기간을 좀 더 세우는 거 좋습니다. 아니면은 뭐 지금 해양수산부처럼 약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무역을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뭐 외교통상부 같은 거가 있으시면 좋지 않을까요? 사실 현직 정권에서 이 여러 가지 해운산업 관련한 본사를 부산으로 옮겨라라고 해서 실제로 많은 대기업들이 부산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살 수 있나요? 그렇죠.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전망이 지금 이제 해안가가 위험하거든요. 원래는. 네. 부산이 지금 지는 곳이 광안리나 해운대입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보다는 지금 지는 애니까요. 중심을 살려야 됩니다. 사직동 같이 약간의, 그죠? 절터나 약간의 옛날에 사찰이 있던 곳에 사직이라는 동이 항상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렇게 사원 같은 데가 있던 데를 사직동이라고 합니다. 그런 지명이 붙어요. 그래서 그런 곳을 좀 더 중심적으로 해서 그 도청이나 아니면은 그 특별시면은 특별시만의 그런 것이 있잖아요. 구청이든 뭐 이런 거 좀 살린다면은 조금 더 활성화 시킨다면 시민이 뭐 머무를 수 있는 쉼터를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도시가 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해운대 광안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수욕장이었고 한때는 제일 많은 또 관광객들을 유치를 하던 곳이란 말이죠. 그쵸. 근데 예전과 같이 힘을 잃어버렸는데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교육 쪽이나 이런 해운 쪽 사업을 밀고 나간다고 하면은 예전의 영광을 찾을 수 있다는 건가요? 약간 감할 수 있다죠. 감할 수 있다. 완전히 바닥치는 걸 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인명피해나 아니면은 그 지금 해안가에서 지금 백사장에서 모래 유출되는 거는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백사장이 없어지고 있다니 남동 쪽 해안이 위험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해안 절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해안가에 모래 유출이 많아지면서 그 파도가 세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해안가에서 관광지보다는, 그죠? 뭐 관광을 하거나 사람들이 그 백사장 놀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관광객을 유치하기보다는 거기 갖다가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관청을 설치해서 뭐 업무적인 걸로 갖다가 약간 센터를 만들 수도 있고요. 항구 도시화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해안 침식이 심하고 좀 수심이 깊어진다면, 그죠? 뭐 항구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사실 처음 부산이 빠른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항만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가능했던 건데. 그렇죠. 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 북극항로가 기획이 되면서 부산이 과연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있어요. 그렇죠. 거기를 광안리,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너무 거기다 몰두하지 마세요. 제 개인적인 그 의견으로는 광안리하고 해운대를 항구화하는 거 좋겠습니다. 항구화. 네. 만약에 이게 항구 도시가 된다면 전 세계의 전략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전략. 그렇죠. 위치가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북극 항로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 온난화 때문에 만들어진 거긴 하지만 그렇죠. 꿈의 경로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렇죠. 엄청난 거리적 이점을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 종점을 따지고 봤을 때 부산에 위치를 할 수 있어서인데 네. 태평양을 바로 나갈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이 와정에서 뭐 예측 불가능한 뭐 유빙 사고라든지 혹은 부산의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한 이 이슈화가 될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볼때 항구화 한다면 만약에 이거를 갖다 해수욕장화 시켜서 민간인들이 놀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곳으로 변경된다면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요? 네, 위치는 딱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화도가 세지고 그리고 그죠? 갑자기 그 물이 갖다 돌아 나가는 현상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고 그죠? 피 볼 수도 있고 잘못하면 저 먼 바다까지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 광안리하고 그 해운대를 갖다가 그 관광 도시보다는 그죠? 항구 도시로 만들면 굉장히 이득을 볼 것으로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 부산이 진짜 흔히 말하는 부산은 바캉스의 도시인데 네. 이 탈바꿈이 좀 필요하다는 거네요. 그죠. 강릉도 마찬가지죠. 경포대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해안에 그 수심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고요. 굉장히 파도가 세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구 도시가 낫습니다. 방파제를 좀 더 설치하고 항구 유지를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북극 항로로 인해서 부산이 다시 확실히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 북극 항로 하면은 러시아를 지나간단 말이죠. 네. 그 과정에서 러시아하고의 뭐 충돌이나 혹은 뭐 원자력 문제, 기름 유출 문제 이런 거는 괜찮을까요, 선생님? 그게 지금 러시아하고 저희하고 궁합이 잘 맞습니다. 점점 갈수록 굉장히 친화적으로 갈 거고요. 우리나라 습성 중에 약간 열폭하는 기질이 러시아 사람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잘 맞아요, 사실은. 러시아 사람하고 싸울 일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하고. 그죠? 그래서 러시아 때 그 우리나라 그 조선말, 구한말에 러시아를 끌어들여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었잖아요. 러시아하고는 친한 적만 있지 뭐 다툰 적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랑 러시아랑 색깔이 비슷해요. 성격은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굉장히 친화적일 겁니다, 우리나라랑. 그래서 뭐 싸울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를 도와줄 일은 있어도 싸울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기름 유출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선생님이 26년 하반기부터 이 물류업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그렇죠. 물류 중심이죠. 허브. 맞습니다. 물류 허브입니다. 물류 허브로서 예언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바다로 나가려면 네. 이 부산항을 또 이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포항도 있죠. 맞습니다. 포항과 부산을 놓고 봤을 때 네. 이 물류적의 허브적인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근데 요번에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포항제철 다시 살아요. 그래서 포항 장기곳이죠. 거기가 이제 다시 살아날 겁니다. 거기를 갖다가 관광지로 이용하지 말고 해수욕장이 아니라 항구화하면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신다면은 굉장히 좋은 이점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아산 쪽에 클러스터 들어오다는 얘기 하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했었죠. 수량이 풍부해야 된다. 그래서 포항제철이 원래 포항에 있는 이유가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열을 식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만약 원자력 발전소, 그죠?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한다면, 부산에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온다면, 그죠? 그렇죠. 좋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 관청,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반 사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구나 원자력 발전소. 그러니까 아산도 마찬가지. 새만금 쪽이 그게 이름을 값을 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만금, 새만금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했던 이유가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올 거야 아마. 데이터 센터를 만약 구축을 한다면 굉장한 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수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바닷물 이용해서 식히는 것이 가장 깔끔하거든요. 아직까지는 뭐 바닷가가 그렇게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면 네. 거기에 맞춰서 사람도 모여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 부산이라는 도시에 일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을까요? 일할 사람보다도 그 뭐 발전소가 모인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인력이 그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로봇화되고 자동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관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사람이 다 몰리는 것이 아니라 항구화될 수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인구가 밀집되기보다는 조금 더 뭔가 항만이나 뭐 기반 시설을 갖다가 구축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부산 제2의 수도로 한번 알아봤고요. 네. 다음 지역은 또 여러분의 댓글을 보고 네.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지역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부산에 만약에 그 주거지를 두고 싶으시다면 사직동 근처가 제일 좋습니다. 사하구라고 그래요? 그 네. 사하구인가요? 사직동 맞습니다. 네, 사하구, 사직동 뭐 이런 쪽이 발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해안가보다는 사구 쪽이 많이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륙 쪽으로 가시는 것이 부산은 안전하고요. 나머지 이제 시설이나 기반 사업은 해안가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쌤이 영감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